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정말 큰일 났다. 중국의 놀라운 스퍼트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눈에 띄는 소식은 단연 중국 반도체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당장 레거시 D램에서 중국의 추격은 이미 코앞까지 온 상황입니다. DDR4에서 시장을 교란할 정도까지 온 것이죠. 이 때문에 D램 3강이 DDR5 생산을 늘려서 CXMT의 DDR5 시장 공급이 되기도 전에 DDR5 가격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성업체들이 얼마나 중국 업체의 등장을 두려워하는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HBM과 AI 시장에서도 중국의 성장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AI 연구소 딥시크가 내놓은 추론용 AI 모델 R1이라고 있죠. 이 딥시크의 R1이 챗GPT의 추론용 AI 모델 O1을 뛰어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딥시크의 추론용 AI 모델이 미국의 규제로 중국 수출이 불어대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호퍼100, 그 H100으로 구동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규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AI 경쟁에서 노출되고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이 또 반도체 굴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은 HBM에 대한 중국의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후공정 업체 통푸 마이크로닉스가 그 HBM2의 시범 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닉스 삼성의 HBM4보다는 2세대 아래 제품이지만 중국의 HBM 생산업체가 CXMT로 불리는 창신 메모리 그리고 우한신신에 이어서 통푸까지 3개사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딥시크부터 보겠습니다. 딥시크의 경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구형 GPU인 H100을 활용해서 오픈 AI의 추론용 모델인 O1이나 메타의 라마와 같은 것을 기능면에서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중국의 AI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인데 더 주목할 것은 딥시크의 추론용 모델 R1이 그 엔비디아 GPU 호퍼100을 기반으로 해서 구동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 규제를 위해서 무진애를 써왔습니다. 돈을 더 벌겠다는 자본의 욕망, 그리고 반도체 굴기를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 규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딥시크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규제 역사를 복귀해보면 마치 미중 간의 술래잡기와 같은 측면에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맨 처음 그 암페어 100, A100과 호퍼100, H100을 규제했고 엔비디아를 달래기 위해서 A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A800 그리고 H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H800의 중국 수출만은 허용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가 워낙 가파르자 이제는 A800과 H800의 중국 수출도 2008년 하반기부터 막힌 상태죠. 엔비디아는 결국 이런 GPU보다 컴퓨팅 파워가 현저히 낮은 H20만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들에게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AI 칩 구매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그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칩을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 그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딥시크 관계자는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딥시크는 미국의 호퍼100 규제에도 불구하고 H100을 상당 규모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딥시크 관계자는 H100 확보 규모도 대략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약 5만 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3국을 통한 유입이든 밀수 시장에서 유입이든 간에 중국 AI 시장 발전에 엔비디아가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딥시크의 추론 모델 R1의 성능이 오픈 AI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뛰어나지만 비용은 90% 이상 저렴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모델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한 평가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AI 모델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 규제를 놓고 벌릴 갈등이 더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HBM에서 중국의 추격도 놀라운데요. 이번엔 통푸 마이크로닉스가 HBM2 시범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케이 보도죠. 아시다시피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서 실리콘 간통 전극으로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이 적층된 층 사이에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게 하는 실리콘 간통 전극 공정에 적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가 휘어지는 등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율 80%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죠. 통푸 같은 경우는 그 후공정 업체입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직접 디램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푸가 그 HBM을 만든다는 얘기는 디램과 같은 메모리는 중국 메모리 업체 등으로부터 소스를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은 AMD가 통푸의 주주라는 점입니다. 미국 업체 AMD 리사수가 CEO로 있는 AMD를 말하는 것입니다. AMD는 통푸와 합작 형태로 만든 말레이시아 후공정 공정을 통해서 자신의 제품을 후공정하고 있습니다. 통푸가 HBM까지 만들어내면 시장 구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성장 궤도를 찬찬히 복귀해 보면 결국 처음에 나오는 제품은 조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메모리 업체가 내놓은 제품은 처음에는 중국 가전업체, 중국 스마트폰 업체, 중국 컴퓨터 업체들이 다 사들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들이 사들이는 제품 중에서도 가장 저사양 제품에만 일단 중국 메모리가 탑재되다가 점점 수율과 기능이 올라오면 중국의 고사양 제품, 중국 세트 업체들이 만드는 고사양 제품에도 탑재되고 또 종국에는 글로벌 업체, 애플, 삼성과 같은 글로벌 업체의 중국 소비용 중국에서 파는 중국 내수용 제품에 탑재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전 제품에 탑재되는 식으로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통푸 HBM은 그 하웨이의 AI 프로세서에 일단 공급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진행 방향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통푸와 딥시크 사례는 별개입니다. 통푸는 HBM, 딥시크는 AI 쪽이죠. AI 모델과 관련한 것입니다. 추론용 AI 모델입니다. 하지만 제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기술이 갈목상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준이면 중국이 글로벌 산업 표준과 경쟁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HBM과 AI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듯 HBM과 D램도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죠. 삼성의 경우는 레거시 D램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HBM에도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 같은 경우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의 개발 목표 시점을 올해 6월로 미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10나노급 6세대 D램도 개발 단계에서 초기 양산 목표 수율을 웃돌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당초 그 10나노급 6세대 D램의 개발 완료 시점을 지난해 연말로 잡았었지만 그게 안 돼서 수율이 올라오지 않아서 반년가량 개발 시점을 늦춘 것이죠. 이 삼성의 경우 특히 10나노급 6세대 D램의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HBM4에 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나노급 6세대 D램의 개발 차질은 HBM 추격에서도 삼성의 스텝을 더 꼬을 수 있게 만드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레거시 D램과 최선단 HBM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10나노급 5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HBM4 개발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